자, 반갑습니다. 고시뱅크 실무종합 담당 정진천입니다. 자, 이 시간은요,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을 공부하는 시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실무종합을 접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옛날에 이제 그 입직하실 때 경찰학개론을 공부했는데 이렇게 실무 1, 2, 3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지 않아서 또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되살릴 겸 한번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심자든지 아니면 전에 했지만 기억에서 이제 다 뭐 요즘 하는 말로 뭐 휘발성 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다 머리에서 지워진 뭐 그런 분들 같이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 위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 두 문자를 활용한 쉬운 암기법도 같이 더불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 우리 이제 경찰이 뭔지부터 처음에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 보기에 앞서서 일단 우리 그 실무종합하고 뭐 경찰학개론하고 뭐 같냐 다르냐 뭐 이런 말들이 있어서 일단 경찰학개론과 실무종합의 차이점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바로 경찰 개념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실무종합하고요, 경찰학개론이 있는데 뭐 다르냐 같냐 뭐 이걸 이제 궁금해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대부분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같은데 범위에 있어서 실무종합에서 조금 더 넓게 보는 부분이 있고요. 또 경찰학개론에서 또 특히 좀 넓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학개론에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실무종합에서는 이렇게 뭐 경찰학개론에서 들어가는 만큼은 안 들어가고 한 요 정도까지만 짧게 들어가고 넓은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경찰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좀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실무종합에서 다루는 부분은 또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실무종합만의 영역이 좀 있고, 자, 그리고 또 경찰학개론만의 영역이 존재한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뭐 중복되는 부분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또 오해할 수 있으시겠는데, 자, 이거 좀 지워버리고, 자, 공통되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공통되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무종합에만 있는 부분 약간, 경찰학개론에만 있는 부분 약간, 그리고 경찰학개론에서 좀 깊게 들어가지만 실무종합에서는 깊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실무종합에서 또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경찰학개론에서는 또 깊게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대부분은 실무종합이나 경찰학개론이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될 점이 뭐냐면, 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강의는 어떤 강의냐면, 자, 여러분들 대상으로 하는 실무종합 강의를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시중에 이제 강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그냥 뭐 경찰학개론, 그러니까 뭐 채용 강의를 실무종합 강의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강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시고, 자, 여러분들 대상으로 여러분들 현직들 대상으로 현직들 승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이렇게 좀 골라서 좀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첫 시간인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 이제 개념을 잘 못 잡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찰이 뭔지부터 우리는 좀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실무종합에서요, 이 앞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앞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이해를 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다라면 뒷부분은 뒤로 가면 갈수록 뭐 단순 이제 조문 문제입니다. 뭐 말 바꿔치기라든지 뭐 단어를 바꾸는, 뭐 숫자를 바꾸는 뭐 그런 문제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어렵지 않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집중을 잘 하시고 대략적인 전반적인 이론, 경찰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뒤로 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그 내용이 그때 공부하는 내용들이 쏙쏙 잘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찰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실까요? 일단 우리는 이 경찰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경찰은 한마디로 작용입니다. 작용.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제 경찰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경찰, 이 학문적으로 이 실무종합이라든지 경찰학개론이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경찰이라고 하면은 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용.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작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경찰관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경찰이라는 것은 작용이라는 것, 이론적인 겁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어떤 작용이 경찰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경찰이라는 것은, 자,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에 의해서? 자, 일반 통치권에 의거해서 누구한테? 자, 국민들한테,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뭘 하는 거요? 명령, 강제하는, 이게 권력적인 작용이죠. 권력적인 뭘 말합니까? 작용. 자, 작용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경찰이라고 합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지만 이거를 또 학문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또 나눠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자, 우리 그 제도상, 그러니까 법상, 법에, 그리고 제도, 이게 뭐 다 법에 나와 있는 거죠. 자, 법은 뭡니까?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지 아니면 경찰법. 자, 3조 경직법 2조에 나와 있는 것들. 자, 여기에 우리 직무 범위, 임무 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요런 것들을 누구한테 하라고 그래요? 자, 우리 제도상 경찰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정부 조직법이라든지 뭐 경찰법 뭐이라든지, 자, 여기에서 이제 경찰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상 경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보통 경찰 기관이라고 합니다. 보통 경찰 기관. 자, 이런 임무, 이런 직무들을 이런 보통 경찰 기관에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죠. 자, 요런 것들. 자, 요런 것들을 하는 일체의 작용. 자, 요거를 우리는 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려면
자, 이 보통 경찰 기관이 아니라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보통 경찰 기관, 그러니까 우리 경찰이에요. 우리 경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경찰. 자, 우리 경찰이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일반 행정기관, 일반 행정기관, 일반 행정기관은 자, 요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요런 임무들, 요런 것들을 일반 행정기관은 할 수가 없어요. 온리 누구만? 보통 경찰기관. 우리 제도상 경찰이라고 하는 기관만. 자, 요런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경찰기관한테 맡겨져 있는 것들을 이제 보통 경찰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해요. 이거는 나중에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우리 이제 경찰이라고 하면은 보통 요거를 얘기합니다. 자,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의거해서 국민들한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인 작용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이 작용이니까요. 여기서는 이 보통 경찰 기관 어떤 조직상의 어떤 제한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작용이면 되는 거예요. 작용이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경찰은 일반 행정기관이 요런 작용을 하면 이것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거고요. 우리 보통 경찰기관이 이런 작용을 하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냐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작용이에요. 이런 작용을 한다면 일반 행정기관이든 보통 경찰기관이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우리 경찰의 개념. 자, 작용이다. 그런데 어떤 작용이다?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의거 국민한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인 작용을 우리는 경찰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자, 우리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첫 번째로 자, 경찰의 개념을 볼 겁니다. 경찰의 개념을 볼 건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에서 뭐 경찰이라고 하고 뭐 영어권에서는 폴리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폴리스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이 폴리스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는데 자, 올라가 봤더니 자, 고대에서는요. 자, 폴리티아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어원이. 자, 여기에서 이렇게 파생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고대에는 어떤 이 폴리티아라는 개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고대에서 중세를 거쳐서 뭐 경찰국가 시대, 법치국가 시대 이렇게 거쳐서 자, 그때 이 단어 이 폴리스라는 자, 이 경찰이라는 게 어떤 것들을 의미했느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우리는 영미법계보다 그 역사적으로 긴 세월을 가지고 있는 긴 세월을 가지고 있는 대륙법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찰 개념을 볼 건데요. 자, 역사가 짧은 영미법계보다 긴 우리가 대륙법계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자, 요거를 먼저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대륙법계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프랑스, 독일을 주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자, 왜 대륙법계는 이렇게 그 법 체계
법 체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본 거죠. 그래서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문법 중심으로 이렇게 법 체계가 발달이 됐고요. 자,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미국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영국과 미국을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판례법 중심으로 이렇게 발달한 그 법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 자,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가 있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좀 나눠서 볼 거예요. 자, 이제 일단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경찰권의 기초, 우리가 경찰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뭐에 근거해서 하는 거냐. 자, 대륙법계는 왕의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통치권에 근거해서 경찰이 권력을 행사했어요. 자, 그러니까 왕의 통치권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경찰이 이용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통치권에 의해서 경찰이 이용이 됐고, 이런 경찰들은요, 어떻게 자, 권력적인 작용을 행했습니다. 권력적인 작용이 뭡니까? 명령, 강제라는 이런 권력적인 작용으로 경찰권을 행사를 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과의 관계, 자, 국민과의 관계는 시민과 우리 경찰의 관계는 이런 수직적인 형태가 되겠죠. 자, 수직적이고 대립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경찰과 시민의 관계를 수직적 대립적으로 보는 것은 대륙법계냐 영미법계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자치권에 근거하죠. 자, 그래서 비권력적인 수단, 자, 비권력적인 수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봉사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시민의 관계는 수평적이다. 그래서 수평적이고 친화적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요. 자, 요거죠. 자, 경찰과 시민의 관계. 자, 수직적이고 대립적이다. 자, 그리고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 수평적이고 친화적이다. 요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을 하고 있었느냐 안 하고 있었느냐, 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요, 죄와 형벌법전 제18조에서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영미법계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행정경찰은 행정경찰 업무를 하고 사법경찰은 뭐 범죄 수사라든지 이런 사법 영역을 한다라고 여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게 행정경찰 영역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실무종합이요. 자, 그러면 우리 행정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 범죄 수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 사법경찰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경찰 입장에서 말해 봅시다. 자, 이 범죄 수사는 경찰의 임무입니까? 아닌 거죠. 그죠? 자, 하지만 여기는 구분이 없어요. 그냥 경찰이에요. 그냥 경찰이라면 뭐 행정경찰 영역이든 사법경찰 영역이든 누가 하는 거예요? 다 경찰이 하는 거죠. 그럼 사법경찰 영역인 수사 누가 하는 겁니까? 경찰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 수사를 당연히 경찰의 임무로 생각했던 곳, 인식했던 곳은 어디다? 영미법계다라는 것.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게 우리 초점을 볼 건데 초점이 뭐냐면 자,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경찰의 어떤 이제 존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경찰의 어떤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그 경찰권의 발동 범위, 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점점 경찰이 축소 과정을 겪어요. 자, 그런데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요, 존재보다는 어떤 활동, 그러니까 기능, 뭐 이런 것들, 역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점점 확대돼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게, 자, 여기서는 통치권을 근거로 이렇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시민의 관계는 수직적이고 대립적이다. 자, 영미법계는 자치권, 비권력적인 수단을 사용했다. 봉사,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경찰과 시민의 관계는 수평적이다. 수평적이고 친화적이다. 자, 요거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을 했냐 안 했냐, 한 곳은 어디다? 자, 영미법계가 자, 구분을 한 곳은 대륙법계고, 자, 영미법계는 구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범죄 수사를 당연히 경찰의 임무로 인식을 했다라는 것,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점. 자, 요거는 발전 과정을 어디에다 두고 발전이 했느냐, 뭐 그런 문제인데, 자, 초점은 존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 자, 그래서 성질과 발동 범위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축소 과정을 겪어왔고, 자,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기능, 역할에다가, 그러니까 활동, 뭐 이런 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래서 경찰 기능이 좀 확대돼가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자, 이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우리가 이제 좀 비교를 해본 겁니다. 비교를 해본 거고, 요 내용도 이제 조금 알고 계셔야 되겠고, 우리는 이제 이 대륙법계의 이 축소 과정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확제를 좀 하고요. 자, 대륙법계의 축소 과정. 자, 축소 과정을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소 과정은요, 자, 이렇게 보실 겁니다. 자, 고대부터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경찰국가시대, 자, 그 다음에 법치국가,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자, 이렇게 나눠서 볼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 개념의 축소 과정을 보는데, 경찰이 막 헌법이래. 그리고 뭐 질서 있고 뭐 평온한 상태래. 뭐 정치래. 막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폴리스, 요거를 기원을 우리가 쫓아가 본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 폴리티아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고, 자, 이때 이 폴리티아는 어떤 것들을 의미했느냐? 폴리티아가 의미하는 것들. 자,
요때는 되게 많았겠죠. 뭐 정치를 얘기하기도 하고 헌법을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 어떤 단어가 있을 겁니다. 뭐 미인이라는 단어. 자, 저도 이제 뭐 조선시대의 미인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 뭐 신문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기사에, 인터넷 기사에. 뭐 그런 것처럼 미인이라는 개념. 요즘에는 어때요? 이게 좀 이렇게 V라인 얄쌍해가지고 어떤 뭐 고양이상 뭐 막 이런 뭐 개인 취향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뭐 이렇게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인이라는 개념, 미인이라는 요 단어가 있지만 요게 의미하는 것은 달라요. 자, 이게 뭐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또 많이 달라지겠죠. 이게 동글동글하고 뭐 엉덩이도 커야 되고 뭐 이런 이게 미인의 기준이 다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폴리스라는 개념, 자, 이게 지금 현재에는 아까처럼 뭐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뭐 권력적 일반 통치권에 의거해서 국민들한테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다. 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단어는 같지만 자, 얘가 의미하는 것 이게 뭐였냐?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 드리는 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때는 이런 단어가 이런 것들을 의미했었구나. 아, 이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의미했었구나. 자,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에 자, 폴리티아. 자, 요거는 어떤 것들을 의미했느냐? 그러니까 어떤 도시국가의 어떤 정치라든지 어떤 특히 헌법,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헌법을 의미했더라.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거죠. 전반적인 것. 이때는 뭐 그 국가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도시국가 조그만 것들. 자, 그랬죠. 그래서 경찰이 의미하는 것들은 거기를 정치와 어떤 헌법 뭐 이런 것들을 의미했더라.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중세에는요. 자, 14세기. 자, 14세기에서는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경찰권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런 경찰권이요. 각 유럽 등지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거기서부터 볼 건데 14세기, 15세기, 16세기 여기 중요한 사건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는 14세기에는요. 자, 프랑스 경찰 개념입니다. 자, 프랑스 경찰 개념이고요. 요때에는 프랑스에서는 자, 모든 국가 작용이라든지 어떤 국가 목적 그리고 국가 작용 자, 이런 것들을 경찰로 이해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이랬었는데 후에는 자,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자, 어떤 질서 있고 평온한 상태. 자, 요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14세기 프랑스의 경찰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요, 유럽 중에서도 이제 그 독일로 개수가 됩니다.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독일로 개수가 돼요. 자, 이게 언제냐? 15세기 말입니다. 그래서 자, 15세기 말 이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독일로 개수가 되고요. 자, 이 독일에서 이론 학문상으로 굉장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보통 이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쪽을 많이 봐요. 자, 프랑스는 처음에 이제 시작한 곳, 독일은 발전을 이룬 곳.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세기의 경찰은 국가 목적, 국가 작용, 국가의 질서 있고 평온한 상태를 의미했다. 그런데 이런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15세기 말에 자, 독일로 개수가 됐다. 자, 이거를 반대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독일에서 프랑스로 개수됐다. 자, 그러면 요건 X가 되겠죠. 자, 이렇게도 문제 내니까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16세기에는요, 1530년입니다. 자, 1530년 독일의 제국경찰법. 자,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자, 경찰은요, 교회 행정을 제외한
제외한 국가 행정 일체의 국가 행정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6세기에서는 교회 행정을 제외한다라는 것. 그리고 나머지 일체의 이제 국가 행정, 국가 작용을 경찰로 인식을 합니다. 자, 이제 17세기로 넘어옵니다. 자, 경찰 국가 시대는 17세기입니다. 17세기고요. 자, 요때에는 요거를 좀 아셔야 돼요. 경찰과 행정의 분화, 그러니까 분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자, 그래서 여기서는 미분화. 그리고 17세기 이후에는 분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행정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행정에는 자, 국가 목적적 행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회 목적적 행정이 있을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 목적적 행정이라고 하면은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사회 목적적 행정에는 내무 행정이 있겠죠. 자, 그래서 국가 목적적 행정, 군사, 사법, 재정, 외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이런 행정들이 있을 거고, 자, 사회 목적적 행정은 내무 행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무 행정은요, 또 안에서 보시면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소극적인, 적극적인 질서, 복지 증진이라든지, 자, 소극적인 질서 유지.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내무 행정이죠. 그죠? 자, 그리고 국가 목적적 행정이든 사회 목적적 행정이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행정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이제 발달함에 따라 국가의 어떤 기능 자체가 좀 발달하면서 어떤 분업을 요하게 됐죠. 그래서 분업화되고, 그러니까 분업화된 기능, 각각의 기능들이 또 전문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에서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군사, 사법, 재정, 외교 이런 것들이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인식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건 뭐가 돼요? 사회 목적적 작용인 요 내무 행정만 우리가 경찰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거를 보시면 뭘 보셔야 돼요? 자, 분화. 경찰과 행정이 분화됐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행정 영역에서 이 국가 목적적 행정, 자,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행정들, 자, 이런 것들은 빠졌다. 이거를 우리가 경찰과 행정의 분화라고 한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17세기에는요, 이렇게 분화가 되기 때문에 자, 경찰은 뭘 의미한다? 이 내무 행정 전반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이런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기는 몇 세기? 17세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법치국가 시대로 넘어갈게요. 자, 법치국가 시대는요, 보통 이제 18세기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는 자, 계몽 철학. 요거를 우리가 이제 사상적 필두로 해서요. 자연주의, 자, 자연권, 그리고 어떤 혁명들이 있죠. 미국의 독립선언이라든지 명예혁명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몽 철학을 사상적 필두로 해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법치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전에 그러니까 계몽 철학이라든지 요때는 이제 많은 이제 사상가들이 활동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전에는 이런 사상가들이 활동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왕의 권한이라든지 어떤 귀족들의 권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고, 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뭐 향유하는 것들, 자, 저런 그 특권을 향유하는 건 당연해.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죠. 근데 사상가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시민 의식이 깨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쟤네들은 왜 저런 특권 의식을 가져?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혁명도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전에는 자, 이렇게 그러니까 18세기 이전에 자, 17세기 뭐 이럴 때 자, 경찰이 강제력을 막 행사해요. 이런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 전에는. 당연한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의식이 깨기 시작하면서 자, 18세기에 와서는 자, 니네 경찰들은 자,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강제력 행사하지 마. 자, 강제력 하지 마. 강제력 행사하지 마. 자, 니네들은 경찰들은 이 소극적인 질서 유지,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강제력 행사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 17세기에는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제외한 소극적인 질서 유지에 경찰의 임무가 뭐 한정되었다. 이렇게 하면 틀리죠. 왜? 17세기에는 내무행정 전반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복지 증진 그리고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이거 내무행정 전반이잖아요. 그죠? 이거 어떤 거를 제외하지 않은 자,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는 17세기입니다. 자, 근데 18세기는요. 자,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18세기에 오면은. 자, 17세기에 자, 17세기에서나 이렇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지 18세기에 오면서 시민 의식들이 깨기 시작하면서 니네들은 이런 것들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강제력 행사하지 마. 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트를 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18세기에는 자, 요런 소극적인 질서 유지만을 위해서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극 목적에 한정한 어떤 법들, 그리고 어떤 판례와 법, 자, 요런 것들을 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요, 자, 이 단어를 좀 아셔야 돼요. 비경찰화. 자, 이게 뭡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하고 일본이 패망했죠. 자, 그래서 독일 경찰의 힘을 빼야 되겠죠. 자, 전에는 독일 경찰들이 행하던 이런 기능들을 타 기관으로 이관시켜 버립니다. 타 기관으로.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니네가 해. 일반 행정기관에서. 그리고 요런 것들은 니네가 해. 그러니까 경찰이 담당했던 것들을 타 행정기관으로 이렇게 이관하는 현상, 이거를 우리가 비경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비경찰화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를 전에 비범죄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답으로 낸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이게 뭡니까? 전에는 경찰이 했던 부분인데 타 행정기관으로 이관하는 형상, 이걸 비경찰화라고 한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개념이 업무의 독자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보안경찰과 자, 그 다음에 협의 행정경찰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부분 있죠. 경찰이 했었는데 이렇게 이관돼서 타 행정기관이 하는 요런 활동들, 자,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요거를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안경찰과 협의회 행정경찰 요 개념은요, 요 개념은 자, 2차 세계대전 때 이후에 생겨난 파생된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고대부터 보시면은 어때요? 처음에는 전반적인 것들이었어요. 전부였어요. 정치였고 헌법이었고, 자, 그다음에 뭐 국가 작용, 국가 목적, 그리고 교회 행정을 제외하긴 했지만 이거는 행정이 아니에요. 이건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종교. 자, 이거는 뭐 분화됐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고요. 자, 국가 행정 전반을 얘기했어요. 그죠? 16세기에.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국정 전반. 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17세기 이후, 자, 17세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내무행정을 의미했었죠. 자, 그래서 17세기에는 내무행정 전반, 뭐 이렇게 내무행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8세기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내무행정 중에서도 뭐만 경찰로 인식을 했어요? 소극적인 질서 유지 작용, 그죠? 자, 그래서 질서 유지 작용, 위험, 같은 말로 위험 방지 작용,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비경찰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뭐만 우리 경찰이라고 인식을 해요? 자, 이 보안경찰. 자, 보안경찰만 경찰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보안경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여기서부터 축소, 완전 축소, 이렇게 축소 과정을 겪게 되죠. 축소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국정 전반부터 보시면은 요런 형태죠. 요런 형태. 점점 이렇게 축소되어 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법계의 역사. 자, 역사는 축소 과정을 겪어왔다. 축소 과정을 겪어왔다. 자,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정리한 부분들을요, 이 교재를 보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요, 자,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뭐 제가 이렇게 좀 노란색으로 이렇게 좀 표시 볼드 처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권력, 수단, 뭐 권력적인 수단이다. 자, 그리고 비권력적인 수단이다. 자, 이런 것들 체크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관계는 대립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다. 어디가? 대륙법계가.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수평적이고 뭐 친화적인 관계다. 영미법계는. 자, 그리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한 곳은 대륙법계입니까? 영미법계입니까? 대륙법계죠. 대륙법계. 구분을 한 곳은 대륙법계입니다. 자, 그러면 범죄 수사를 경찰의 고유 임무로 인식했던 곳은 어느 법계입니까? 영미법계죠. 영미법계. 자, 그 다음에 경찰 개념 형성 과정이 나옵니다. 자, 이 포커스를 어떤 그 성질에다가 맞춰 놓은 곳. 그러니까 경찰권 발동 범위, 그리고 성질, 경찰의 성질이 뭐냐, 존재가 뭐냐, 우리 경찰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곳. 자, 요런 곳은 어디였습니까? 대륙법계였죠. 대륙법계는 역사적인 과정을 봤을 때 축소 과정을 겪어왔습니까? 확대 과정을 겪어왔습니까? 축소 과정을 겪어왔죠. 자, 그래서 요걸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자, 경찰 개념 형성 과정 어떻게 됩니까? 자, 경찰은 뭘 하는가, 그냥 활동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역할이라든지 기능에다가 포커스를 맞췄고요. 자, 여기는 영미법계는 확대 과정을 겪어왔습니까? 역사적으로? 아니면 축소 과정을 겪어왔습니까? 확대되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자, 영미법계는요, 우리가 뭐 따로 그렇게 크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실무종합에서는 대륙법계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대륙법계 축소 과정. 자, 우리가 칠판에서 정리했던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요, 우리가 1번 봤고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 보시면은요. 자, 대륙법계 국가경찰 개념. 그러니까 축소 과정을 우리가 봤잖아요. 아까 제가 칠판에 적었던 내용. 자,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경찰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폴리티아에서 유래됐다. 이게 시대가 흐르면서 점점 바뀌어가지고 지금의 영어권의 폴리스라는 개념, 폴리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파생이 됐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역으로 쫓아간 거죠. 그래서 고대까지 가봤더니 여기 폴리티아에서 유래했고, 이 폴리티아라는 단어는 자,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어떤 정치라든지 아니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헌법을 의미를 했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세에서는 14세기, 15세기, 16세기 이렇게 좀 나눠주시고, 자, 이게 어디에서부터 경찰 개념이 시작해가지고, 자, 경찰권이라는 개념이 시작해서 어디에서 발전했다고 그랬죠? 프랑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세기에는 프랑스 경찰 개념이에요. 자, 프랑스 경찰 개념이 자, 국가 목적, 국가 작용을 의미했지만 나중에는 국가의 평온하고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됐다. 자, 그래서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유럽 각 등지로 이렇게 파생됐다. 자, 개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독일에 개수된 거는 왜 독일을 볼까요? 자, 독일에서 이 프랑스의 경찰 개념을 받아와서 개수된 이거를 굉장한 발전을 시켰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어떤 이론들이 독일 이론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프랑스에서 독일로 개수된 것,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자, 프랑스에서 독일로 이렇게 개수가 됐다라는 것. 자, 독일에서 프랑스로 간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15세기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16세기에는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이제 국가 행정, 국가 작용을 의미했다라는 것. 자, 그래서 교회 행정을 제외한 것.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경찰 국가 시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외된 게 뭐가 있었죠? 군사 제외. 그래서 요때 17세기에 이게 제외됐다라는 것, 요걸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7, 군사 제외, 7 군사를 제외했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 내무행정에는 전반이라고 했으니까 적극적인 복지 증진, 그리고 소극적인 질서 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경찰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한다라는 것.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는 뭡니까? 질서 플러스 복지 전부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게 18세기에서는 요 질서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복지는 안 됩니다. 자, 요거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 법치국가 시대. 자, 여기에서는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라는 것. 이 질서 유지, 여기 자, 요것만 내려온다고 그랬죠. 요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무행정 중에서도 질서 유지 작용, 그러니까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인 복지 경찰 분야는 제외가 된다. 복지 경찰 분야는 18세기 와서 제외가 된다라는 것.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비경찰화, 요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는 없는데 이제 보안경찰, 보안경찰 기능 외의 협의의 행정경찰 기능, 영업, 건축, 보건, 위생, 도로, 뭐 요런 것들을 일반 행정기관에 이관하는 현상을 우리가 비경찰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기능, 자, 요런 개념이 요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변천 과정 전체적으로 보면 축소 과정을 겪어왔다라는 것. 그래서 국내 질보, 자, 요런 순서대로 이런 변천 과정을 겪어왔다라는 것.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질서 행정은 위험 방지랑 같은 말이니까요. 뭘로 나와도 푸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